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데일리 아시아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중국 핀도더와 샤오미가 1분기 실적을 내놨는데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이자 테무의 모회사인 핀도더는 1분기 순이익이 지난해 1분기보다 47% 급감한 147억 위안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1분기 매출은 956억 위안으로 나타났는데 시장 예상치 1,025억 원을 하회했습니다. 위안이죠. 위안을 하회했습니다. 핀더더가 어닝 쇼크를 기록한 건 트럼프 정책의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테무와 쉬인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이 미국의 소액 면세 제도를 통해 고속 성장했는데 트럼프 정부가 지난 2일부터 이를 폐지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소액 면세 제도를 폐지하고 3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요. 미국 정부는 또 중국발 소액 소포 관세를 120%까지 올렸다가 최근 중국과 무역 협상 이후에 54%로 내렸습니다. 다만 미중 관세 전쟁이 90일간 임시 휴전에 들어간 상황인 만큼 테무와 쉬인 등 고율 관세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천레이 핀도더 홀딩스 CEO는 관세와 같은 외부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판매자들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뉴욕 증시에서 핀도더 주가는 14%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핀도더가 미국 정책의 실적이 줄어든 것과 달리 샤오미는 중국 정책 덕을 톡톡히 봤습니다. 샤오미는 1분기 순이익이 107억 위안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65%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1분기 매출은 47% 늘어난 1,110억 위안으로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 서비스, 전기차 등 모든 사업 부분이 성장했는데요. 중국 당국의 이구 환신, 즉 옛것을 새것으로 교체하면 지원해주는 정책에 힘입어 가전과 태블릿, 웨어러블 제품 매출이 골고루 늘었습니다. 샤오미는 1분기 중국의 스마트폰 4,180만 대를 출하해 매출이 약 40% 늘었고 중국 시장 점유율 19%로 10년 만에 스마트폰 1위 최강자로 올라섰습니다. 샤오미는 전기차 세단 SU7 사망사고에도 불구하고 1분기 7만 5천 대를 인도했으며 오는 7월 출시하는 신형 SUV, 전기차 SUV죠. YU7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오늘 홍콩 증시에서 샤오미 주가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는 쌀이 넘쳐나는데 일본은 쌀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오늘 세계 최대 쌀 수출국인 인도의 쌀 생산량이 평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인도 정부는 지난 24일 몬순 전선이 도달했다며 평년보다 8일 이른 것이고 16년 만에 가장 빠른 몬순의 시작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의 계절성 우기를 말하는 몬순은 보통 6월부터 9월까지로 농작물 재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강우가 양호해 쌀 생산과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는 기후변화로 2022년부터 쌀 수출을 규제했다가 지난해 작황이 좋아지면서 쌀 수출을 재개한 상황인데요. 일본 상황이 정반대입니다. 쌀이 부족해 도난 사건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일본은 지난해 여름 지진 이후에 쌀 사재기와 품귀 현상이 벌어졌고 수급 균형이 무너지면서 쌀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최근 쌀 5kg 평균 가격이 4,285엔, 우리 돈 4만 1,000원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6일 쌀값 폭등을 잡기 위해 비축미 정부가 이제 모아둔 쌀 30만 톤을 절반 가까이의 가격에 이제 팔기로 했는데 불과 하루 만에 소매업자들의 주문이 몰리면서 접수를 일시 중지했습니다. 반값 비축미 가격은 5kg 소매가가 2,000엔, 그러니까 우리 돈 2만 원 내입니다. 정확히 반값이죠. 일본 정부는 내일부터 일부 사업자를 대상으로 비축미를 인도해 다음 달부터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게 할 방침인데요. 고이즈미 농림상은 이번 비축미 30만 톤에 추가로 30만 톤을 모두
방출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쌀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선 비축미 방출 외에도 쌀 수입을 늘릴 필요가 있지만 이시바 내각은 올여름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농가 반발을 우려해 쌀 수입에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정부가 미국 관세 협상 카드로 미국산 반도체 구매를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반도체 수입액은 최고 1조엔, 우리 돈 9조 5천억 원에 이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AI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센터용 반도체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엔비디아 제품을 염두에 두고 이 같은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일본 정부가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일본 IT 기업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미국산 반도체 구매를 지원하는 형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일본은 오는 30일 미국과 4차 관세 협상을 벌일 예정인데요. 앞서 일본은 농산물 수입 확대, 자동차 수입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조선 분야 협력 등을 미국 측에 앞서 제시한 바 있죠. 하지만 미국이 상호 관세에 대해서만 협의가 가능하고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별 관세 조정에 난색을 보이자 이번에 이제 추가 제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닛산 자동차가 내년에 도래할 이제 부채를 갚기 위해 1조엔, 우리 돈 9조 5천억 원의 자금을 조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닛산 그룹의 내년 만기 도래 부채는 약 56억 달러, 우리 돈 7조 7천억 원으로 1996년 이후 가장 많습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닛산은 미국의 자동차 관세가 그대로 유지되고 더 이상의 현금 투입이 없을 경우 내년 3월까지 잉여 현금 흐름이 제로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닛산은 구조조정과 함께 최근에 이제 공장 폐쇄 등 비용 절감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수익 전망은 그리 밝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도쿄 증시에서 닛산 자동차 주가는 자금 조달 소식에 급등했다가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브라질 검찰이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아디를 상대로 강제 노동 혐의 책임을 물어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브라질 카마사리에 위치한 비아디 전기차 공장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220명이 노예와 같은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현지 당국에 의해 확인이 됐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브라질 검찰은 비아디 측에 2억 5,700만 헤알, 우리 돈 62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비아디는 특별한 논평을 내지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늘 홍콩 증시에서 비아디 주가는 2% 넘게 하락했습니다. 데일리 아시아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